아무도 안 만나니 외롭지 당연히. 근데 외로운 것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두 가지 다 못 가져요. 그러니까 항상 감수할 것이 있는 것이 공짜가 없습니다. 양브로의 정신세계.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양재웅입니다. 양떼들 안녕. 안녕. 네. 오늘은 시크릿 토킹입니다.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억지로 외향적인 척하는 분들을 위한 그분들에 대한 얘기. 바로 뭐 사연 읽어보죠. 네.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외향적인 척 연기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내성적이고 남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도 학창시절엔 혼자 다니는 건 싫어서 어울리지 않는 가면을 쓴 것처럼 항상 밝게 웃으며 친구들을 웃기려고도 해보고 기분이 좋지 않아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어릴 땐 이렇게 억지로라도 무리에 들어있으려고 노력했지만 성인이 된 지금은 지인들한테 연락하기도 귀찮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외롭습니다. 그래도 몇몇 친구들과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8개월 전 헤어진 여자친구와 사귀는 동안 감정 소모를 너무 많이 해서인지 5개월 정도 모든 지인들의 연락을 끊고 일할 때를 제외한 모든 시간은 집에서 저 혼자 보냈습니다. 친한 친구들에게도 괜찮냐고 걱정하는 문자도 왔지만 아무와도 연락하고 싶지도 않았고 사는 재미도 없는 것 같아서 집에 있는 동안 누워있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절 위해서도 시간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운동, 패션, 재테크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인생에 재미도 생기고 우울했던 것도 좋아지고 연락을 끊었던 지인들과도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격도 달라졌는데 예전에 저는 남의 얘기를 들어주기만 했다면 지금은 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끊어지는 대로 두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성격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외롭지만 제 성격대로 혼자 지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제 성격을 고치려 하는 게 맞을까요? 젊을 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나는 내성적인 사람인데 되게 억지로 이제 텐션을 올려가지고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막 활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뭔가 좀 공허해지고 진짜 나는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좀 괴리감을 또 느끼다가 인간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면 다시 또 혼자 있는 상태로 됐다가 20대, 30대 초반까지 하는 많이들 하시는 고민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죠. 그 페르소나 뒤에는 다시 또 다른 페르소나가 있다고. 외향적인 어떤 가면 안에 있는 게 진짜 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또 다른 페르소나인 거죠. 내가 어렸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살았냐? 이건 이제 나의 어떤 기질과 관련돼 있는 건데 내가 살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어떤 성격이 만들어지냐는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성격이 가짜고 기질이 진짜냐? 이게 아니거든요. 기질과 성격을 다 두루두루 갖고 있는 게 나라는 사람의 어떤 복합적인 모습인데 사실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괴리감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상태로 많이들 가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살 때는 MBTI로 따졌을 때 ISFJ였고 30살 때 한 거를 최근에 찾았는데 INFJ더라고요. 그때는 또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40살이 되고 한 거는 ENFJ예요. 내향성과 외향성 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계속 바뀌는 거죠.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렇게 살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외향적으로 좀 살려고 더 많이 모르는 사람들과 만날 때 더 그냥 부딪히려고 했던 것 같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엔 다시 I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게 뭐가 맞다 틀리다 뭐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진짜가 맞고 뭐 이런 거로 생각을 하시는 거는 정답은 어차피 없는 것이고 나를 찾아가는 어떤 과정에서 하는 고민일 수는 있으나 그게 사실은 어떤 방향성이 사실 크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죠. 어떤 게 더 낫다의 문제도 아니고 다만 어떤 것이 내가 좀 더 불편하냐 그리고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는 워낙 내성적이었고요. 낯가림도 엄청 심하고 친척들 모여서 막 모여 있으면 애들 나와서 장기자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무조건 숨었단 말이에요. 막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 많은 데서 발표하는 것도 너무 싫고 그 정도로 내성적이고 낯가림 심했던 애인데 자라면서 많이 변한 거거든요. 사실은 남들이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낯가림이 있고 하지만 낯가림 있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티를 잘 안 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제가 그렇게 바뀌었느냐? 내성적이고 낯가림 있고 하는 내가 좀 별로 싫었고요. 처음엔 이분하고 사연 보내신 분하고 비슷해요. 초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중학교 때 전 이제 남중남고를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정글의 세계 같은 거기서 이렇게 내성적이고 낯가림 있는 채로 살아남기가 참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외향적인 성격으로 나로 바꾸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더 필요했기 때문에 더 바꿔 나갔던 것 뿐이고 내가 그게 필요했고 내 상황이 그랬고 내가 그게 좀 더 편하니까 사실은 이분 말씀하신 거에는 약간 저는 이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도 안 만나니 외롭지 당연히 근데 외로운 것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두 가지 다 못 가져요. 항상 얘기하지만 선택에는 얻는 거 잃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거고 사실은 아까 양재원 원장이 얘기한 대로 뭐 지금 나이를 잘 모르겠지만 아마 20대로 보이는데 이 나이 때는 왔다 갔다 하는 나이예요. 뭐 굉장히 사람들도 막 감당 안 될 정도까지도 만나고 사귀어 보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면 다시 나 혼자만의 시간도 보내보다가 또 너무 외로우면 또 다시 사람도 만났다가 하다가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선이 나에게 맞구나 어느 정도가 나에게 내가 좀 편하구나라는 걸 느끼는 시기가 올 겁니다. 사람 무조건 안 만나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만나려고도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은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을 만나고 이 정도의 혼자만의 시간이 있는 게 나에게 맞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시기가 올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분이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이제 이 내성적인 성격 또 있지만 8개월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한테서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만나는 동안에 감정 소모도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도 많이 두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나이 때는 누군가 연인이 생기면 연인에게 올인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거든요. 친구 안 만나고 다 연락 끊고 그래서 가끔 그런 친구 있잖아요. 갑자기 실종됐다가 몇 개월 만에 나타나면 야, 쟤 이제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헤어졌나 보다 이런 얘기를 듣는 친구들 아주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한테. 물론 엄청난 올인도 한두 번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반복되면 정말 주변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헤어졌을 때 내가 기대고 뭔가를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연인에게만 올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칫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나 본인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과의 그런 관계는 절대 끊지 말고 다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연인을 사귀면서 친구만 너무 좋아해도 안 되지만 또 연인을 사귄다고 친구를 끊는 것도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누군가를 새로 만날 때는 지나치게 너무 올인해서 관계 다 끊고 그 연인에게만 올인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느끼는 고민을 다음에는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를 많이 겪으시고 지금 상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좀 투자해야겠다 이제 이런 상태로 된 것 같거든요. 운동, 뭐 패션, 재테크 관심 갖고 그러면서 이제 우울한 것도 좋아지고 예전에 이제 받아주고 들어주고 이런 성격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표현하고 드러내고 이제 이런 것도 좀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뭐 자연스러운 또 건강한 어떤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연스러운 변화인 것 같고요. 근데 외롭지만 제 성격대로 혼자 지내는 게 맞을까? 아니면 뭐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제 성격을 고치려 노력하는 게 맞을까?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내 성격을 고쳐야 되나? 이거는 본인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 사람이 생존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뭔가 생존을 위해서 이런 게 내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근데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그게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실천에 못 옮길 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분은 아직 그 생각의 방향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혼자 외롭지만 뭐 외로움을 감당하고 만나는 게 피곤한 게 더 크면은 사실은 외롭지만 혼자 있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사람들하고 이제 피곤함을 감수하면서 만나는 게 지금 나한테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감수하고 또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양쪽 다 우리가 취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감수할 것이 있는 것이고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만 좀 객관적으로 좀 잘 분석을 해보신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방향을 선택을 하시면서 잃을 거는 잃을 수 있는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요거는 긍정적 변화 같아요. 남의 얘기를 들어주기만 했다면 지금은 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고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끊어지는 대로 두고 뭐 이거는 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끊어질 관계면 뭐 굳이 끊어지더라도 크게 신경 안 쓰는 것까지는 근데 새로운 인연 만나는 거를 두려워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만났을 때 과거의 인연과 있었던 그거를 반복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신 것 같은데 지금 본인이 본인의 성격이나 본인의 삶을 위해서 좀 본인을 바꿔나간 거와 똑같이 새로운 인연 만난다 하더라도 과거와 반드시 똑같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건 이제 에너지가 사람이 총량이 정해져 있어서 그쵸. 내가 쥐고 있는 거를 이렇게 내려놓지 않으면 새로운 걸 또 줄 수가 없거든요. 다 끌어안고 뭔가 또 새로운 것도 하고 이렇게 관계를 계속 확장해 나갈 수만 없는 게 사람이라서 지금 많이 지쳤다 싶으면은 지금 쥐고 있는 것도 좀 느슨하게 손에 힘을 좀 풀 필요도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풀었을 때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 부담감이나 거부감이 좀 덜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거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매번 얘기하는데 인생에 정답 없고요. 세상을 A와 B 둘로만 나누어 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저번에 오징어 게임 때 얘기했던 456이라는 그런 어중간한 게 분명히 중간에 존재를 합니다. A예요, B예요 물어보시는데 사실 A와 B 둘 다 아닐 수 있고 그 중간 어디쯤이 본인에게 맞는 것일 수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딱 확정 지으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너무 이게 힘없이 얘기했지만 모든 게 힘이 없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30살쯤에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을 계속 이제 끌고 가야 되는 생각? 그런 상태인데 관계는 계속 넓어지잖아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정말 친했던 친구들하고 멀어지는 것이 또 되게 좀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30살 때 같이 일을 했던 동료이자 친구가 야, 친구는 또 헤어지는 거고 원래 또 그러다 또 새로 만나는 거고 또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별거 아닌 얘기인데 저한테는 약간 좀 띵했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뭐 이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뭐 서로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거고 어쩌고 그게 이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세상을 이제 그렇게 편협하게 보고 있었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게 비슷한 곳을 보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동료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어릴 때 친구들은 같이 어울리면서 뭔가 같이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뭔가 뭐 대학에 가야 된다거나 이런 어떤 전우회 같은 게 있었다면 지금 사회에서 나의 상황에 맞는 그런 거는 어릴 때 친구들이 당연히 해줄 수가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열어놓고 사회에서 만났다고 무조건 뭐 서로를 뭐 착취하는 관계만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 오히려 훨씬 더 나의 상태나 상황을 잘 이해해 줄 수도 있고 같은 꿈을 꿀 수도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요. 인생이란 거를 조금 더 걸어간다. 그런데 그때그때 나의 어떤 상황에 맞게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은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셨으면 관계에서 좀 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친구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지나치게 가치 부여를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나친 가치 부여를 하는 순간 나의 어떤 결정, 판단, 선택에 수많은 제약들이 따라와 버립니다. 뭐 친구 좋죠. 사랑 좋죠. 근데 그거는 친구는 이래야 돼. 사랑은 이래야 돼.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말로 꺼내기가 힘들어져요. 그냥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본인을 좀 더 자유롭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루고 싶은 얘기, 저희한테 듣고 싶은 얘기들 마인드 카페 어플 다운받으셔가지고요. 사연 남겨주시고 댓글에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또 주제로 선정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When you're mourning, I'll mourn for your sadness and pain. When you're happy, you'll put a smile on my face. I won't be perfect, but I promise I'll try every day for you.